네, 12월 1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쏙쏙 웃음 포인트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시작부터 이벤트 공지하고 하려고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네. 뭔지 알고 축하하시는 건가요? 네. 장 소장님 떡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니, 50만이 탄핵 목전에 있습니다. 50만. 아, 예. 예. 대통령 탄핵은 이미 축하하고 지나가 그거는- 버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탄핵 심판까지 예, 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1차 고비를 넘겼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축하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끝까지 감시를 할 그렇죠. 것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시사인이 지금 49만 7천 와. 네, 구독자여서 대단하다. 시작을 저희가 1월 2일부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함께 만들어 온 그때 성과가 얼마였어요? 네. 그때가 한 7, 8만 정도였습니다. 대단하다. 8만. 예. 대단하다. 예. 그때 뭐 그거는- 한 300명 동접자 300명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저희 그날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를 왜 이것밖에 안 보지 했었는데 이게 덕분에 쭉쭉 같이 올라와서 이 정도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동북아시아요? 네. 아, 예. 저희가 서남아시아는 제가 모르니까. 아, 예. 동북아.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 이벤트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탄핵 굿즈 있거든요. 호외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국에 처음 알게 되신 또 분들도 많다라고 하던데요. 저희 탄핵 굿즈 지금 이벤트, 구독 이벤트 인증을 아래 나가는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일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한다라고 하는 인증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잘해. 예. 시사인이 형. 맞아. 굿즈를 보내주는 거죠, 그냥. 예, 그렇죠. 저희 지금 앞에 보이시죠? 이번 호 시사인인 호외와 그리고 시사인 같이 있습니다. 그게 굿즈예요? 이게 요새는 사람들이 피켓처럼 요거는 들더라고요. 굿즈가 아니고 잡지 아니에요? 예. 근데 실이 나가서 이렇게 들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입에 쏙쏙 배더라고. 옛날 서동요 막 그런 예. 것처럼. 예, 이런 거. 탄핵이 답이다. 사실 이게 세트예요. 탄핵이 답이다. 예.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따라라따따라라라따라. 자, 노래를 얼른 참 시작하시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노래하면 또 우리 김건희가 장수강님이시죠. 못 가요. 어렸을 때 메리 합창단 크리스마스. 아, 뭐가 못 간다고요? 김건희가 못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 노래 나오던데? 어. 그때 집회 때? 집회 가셨었나요? 그때 방송했는데요. 네. 혹시 집회 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신 거 아니에요? 좀 방송했잖아요, 아, 같이. 예, 예. 자, 함께 하셔놓고 모른 척 하시는데 얼른 들어가시죠. 이번 주 준비하신 말말말은 박성태 실장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대통령이 이게 아주 의미하는 The buck stops here. 아주 영어도 좀 할 줄 아니까 영어. 구문까지만 영어도. 그럼요. The buck stops here. 벅이 뭐예요, 벅? 덕이 원래 숫사슴. 사슴. 제가 찾아봤어요. 숫사슴. 근데 옛날에 포카 칠 때 숫사슴으로 뭐 칼 이런 거를 오너 패 돌리는 사람이 내가 돌린다 하고 놓았다는 거예요. 예.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건데 카드에서 온 네, 말인가요? 포카 게임에서 네. 이 벅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건데 옛날에 누구죠? 트루먼인가요? 누가 이거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네, 이걸 네. 명패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 책임이다. The buck stops here.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 판은 요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환장도 안 받고 예.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나 몰라 하고 있죠.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고 지난 담화에서 7일날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피하고 있어요. 말을 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가 옛날부터 했던 말인데 여기 실현 거의 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스탑스 S가 붙어요. 예. 왜냐면 3인칭 단수 3인칭 현재. 단수. 내가 예. 여기 벅이 3인칭 단수 현재니까.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요 표현이 the dog stops there. the dog. 독, dog. 개, dog stops there. 네.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 개라고 뭐가 좀 센가? 예. 드디어 the dog stops there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 예전에도 했어요 이 말을. 예, 예. 예전에도 했어요. 자, 멈췄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암시적으로 이게 더 덕으로 바뀌면 이게 딱 말이 맞다. 제발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데 절대 he didn't stop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예. 그는 스탑하지 않았다. 오. he didn't stop. 그래서 그가 사고를 쳤죠. 거기까지 복잡한 문제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고를 쳐서 결국엔
네.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그는 거기서 멈췄다. 멈췄다. 우선은 멈췄다. 본인도 잠깐 멈췄다고 아니에요. 탄핵 직후에는 담화문을 그렇게 냈거든요. 잠시 멈춤, 포즈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멈췄어요. 끝났어요. 아, 오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말씀이신 거죠? 뭐 망상이 있기 때문에 오판이든 뭐 이미 오판이 한두 개겠어요. 그 정도 오판은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제 본인이 계속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과거에 대통령 책상에 있던 저 문장을 들고 와서 근데 이야기해 솔직히 주시는 말하면 거네요. 책임을 안 질 거는 건 뻔히 예상했기 때문에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The Dog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더독. 네. 예. Dog. DOG. 예. DOG? 예, 예. 괜찮. DOG로 하죠. 예, 괜찮. DOG. The 예. DOG stops there. 네. 또 Maybe he will be always there. 예, 왜냐하면 수많은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또 죄송합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가 아, 있습니다. 예. 본인의 반려동물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앞에 이제 이유가 특정한 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특정한 예. 개.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장 소장님 취재된 게 있으신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제 관심 뭐 끊으셨어요? 술 먹고 있겠죠. 뭐 하겠어요. 술 먹고 전화하겠지. 전화. 네. 예. 술 먹고 개새끼 수새끼 먹으겠지. 아니, 아니 그냥 뭐 그런 추측이에요 제 상상. 네네네. 더 이상 이제 용산은 나의 레이더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장 소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한남동은 별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권한이 정지됐잖아요.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썸네일만 하더라도 아침에 김준일 평론가랑 장 소장님이 같이 단풍 대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시간은 질질 끌리겠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소리가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괜찮네. 예. 그 뭐 내란죄를 벗어나기가 쉬울까? 그렇게 보여요. 뭐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적인 흠결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대부분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똑같아요. 박근혜 때도 똑같았어요. 뭐 우리가 뭐 탄핵이 인용되겠어? 뭐 보수에서 재판관들 임명 거의 다 대부분 했는데 우리를 뭐 자르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아 지금 현상이. 그때도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번에도 안이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이제 말씀이시네요. 얘기 드린 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시민사회 3비서관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정권 예.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데 결정적인 계기 공헌을 한 전화가 사람이었지. 예, 최순실 씨 다 녹취가 뺏겼으니까 나왔죠. 그거. 예. 거기서 되게 많이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우리가 그때 사과도 해보고 법률적인 준비를 안 했는데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조항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조언을 한다라는 또 소문이 있어요. 내가 탄핵을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을 한다고요. 네. 근데 오히려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정치인들의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은 원래 충성도가 높은 좀 성실한 그냥 그런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충성도를 보고 왜냐하면 당시에 특검에 있던 윤석열 검사가 볼 때 입도 안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으로 특검에 들어가고 탄핵되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어차피 탄핵 변론을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저는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도 요거는 뭐 기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왜냐면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에요. 내란이죠. 근데 시간을 끈다라는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명이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한 명 잠시만요. 제가 잘 못했어요. 예, 지금 이제 6명 체제이잖아요. 네. 예, 계속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거는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이죠. 예. 그냥 주장일 뿐이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현재 6명인데 네. 국회 추천목 3명을 이달 말께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권성동 권한대행은 과거 환교안 대행 때 임명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박한철 소장 후임을 임명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그 이정미 권한대행의 예. 후임은 이선의 재판관이었는데 나중에 임명을 했어요. 권한대행이. 그게 이제 탄핵 인용된 뒤엔 임명하고 전엔 못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권한대행이 주장하는데 요즘 예. 권한대행이 너무 많네요. 근데 원내대표. 네, 예. 원내대표가 주장하는데 예. 기준을 그렇게 해도 못 쓰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당시 박한철 소장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아시다시피 9명인데 예. 국회 셋, 대법원 셋, 대통령 셋이잖아요. 대통령 지명 몫인데 권한대행이 그 지명 몫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 뒤에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지명 몫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명하고 임명이 있잖아요. 예. 임명은 대통령이 다 9명을 임명하지만 삼권 분립에 따라 지명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 3명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가져가는 게 옳으냐? 요거는 뭐 제한적인 권한 행사라고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명은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저 형식적 절차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해야죠. 예. 이번에 나오는 거는 국회 목 3명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임명의 문제다. 임명의 지명이 절차의 아니다. 문제예요. 예. 본인이 누굴 찾아서 고르는 게 아니야. 그냥 국회에서 얘 도장 찍어줘. 네.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더 큰 건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적 논리적 문제이고 더 큰 건 국민들이 다 본 45년 만에 국회를 찬탈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6명 가지고 1명만 기각을 해도 안 되는 6명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런 절차와 형식적 논리 다 떠나서 당연히 추가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돼요. 네.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아, 사실 집에서 다 써서 제가 막 찾아보고 연습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민주당이 예전에는 좀 다른 주장을 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박성태 실장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형식적인 추인 절차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왜 저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과를 안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누구지? 김상욱 의원 2명 네. 정도만 사과했고 비상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당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런 태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러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되게 동떨어진 당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영남 베이스다 보니까 민심과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 의총가 보면은 한 10명이 안 되는데 예. 아주 대단히 목소리 크게 예. 그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자극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휴 그러면 그냥 이거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분위기를 쫙 몰고 가니까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누구죠? 네? 소리 지르시는 분? 뭐 김정재, 뭐 이미자, 뭐 임종득. 아 진짜 뭐 그런 지역이 사람들이지. TK 지역 베이스인 의원들. 그런 분들이 아주 강하게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2016년과 2024년에 국민의힘이 탄핵을 겪으면서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는 더 수도권 의원들이 줄어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수도권 의원들도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동작이라는 어려운 곳에서 당선됐는데 다음에 선거 어떻게 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왜 탄핵을 시키냐 안 된다 막 이런 쪽 사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이 또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진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나?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책 행보가.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정당도 자격이 없고 이 부분을 물론 마음속으로는 탄핵하면 우리 또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떳떳이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건 계엄은 통치행위의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뻔뻔하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 자체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도 친윤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되는데 오늘 김태임 충남지사가 얘기했듯이 최소한 간판이라도 받고 달아야 된다. 형식적인 선긋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뻔뻔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이해할 만한 이유로는 예.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부터 탄핵 소추까지 기간이 10하루가 걸렸거든요. 3일날 계엄 선포하고 바로 150분 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고 일단 두 번의 촛불 집회 대규모 촛불 집회로만 여의도에서 주말에 두 번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민심을 체감하는 데는 약간 둔감했던 것 같아요. 아, 아직도요? 아직도요. 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그 버블에 쌓여 있군요. 그렇죠. 지금 바쁘니까 국회 언저리에서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요새 금목자 흙이라고 하잖아요. 흙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다 근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다 거머쥐는 거예요. 아. 그냥 그게 정상 세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상식의 세계인데 그럼 이제 지난번 2016년 때는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있고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올라갔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 압박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 물리적으로는 이게 좀 짧았기 때문에 예. 민심을 모른다. 아. 그런데 이 민심을 모르는 게 바보죠. 사실 이건 너무 뻔한 민심인데 모르니까 예. 바본 거고 또 하나는 한번 탄핵하고 봤더니 그래도 괜찮네. 좀 버텨볼 만하네. 그러니까 처음 겪어봤을 때는 아씨 내가 엄청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두 번 겪으니까 그냥 좀 뻔뻔하게 있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란이 계엄이 동네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인식의 첫 번째 키는 어디서 나오냐면 홍준표 시장에서 나와요. 해프닝이다. 어엿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볼 때는 우리보단 자기들이 더 그래도 친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예. 보니까 어리숙해. 애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좀 어리숙하고 이상한 사람이 사고 한번 쳤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술 먹고 어디서 실수하는 거랑 무슨 뭐 술 먹고 뭐 한 거랑 행패 부린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려지는 이제 정황들로는 훨씬 전부터 최소한 여름 이후부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걸 어떻게 해프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버티려고 했다. 근데 민심과 동떨어졌죠. 자기들끼리 밥 먹으니까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두 분한테 좀 여쭤봤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참 답답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듣고도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근데 뻔해요. 예. 뭐 비대위원장 중진 의원 중에 한 명 세우고 예. 또 뭐 계속 지지율 떨어질 거고 뭐 지지층이 좀 결집해가지고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10%나 15%나 뭐 20%나 뭔 차이가 있겠냐. 그걸로 대선을 못 치르잖아요. 못 근데 치르잖아요. 대선 이기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영 의원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과 우리가 어쨌든 버티면은 합쳐지는 10% 그래서 25%의 지지율로 다음번 대선을 치러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합 집산, 정계 개편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것들을 하면 네. 우리가 대선을 이재명이니까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착각을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영남 쪽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은 곧바로지만 일단 뭐 여름이나 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죠. 곧바로인데 저도 뭐 그냥 나 야당 의원하면 된다. 그렇죠. 예, 야당 내 의원하면서 배지는 4년간 보장된다. 예.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계산기 속에 제가 이렇게 몇 명 얘기를 들어보면 예. 계산기 속엔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또는 민주당 뭐 다른 사람이 되든 보통 집권 후반기에는 다 레임덕이 오든지 뭔가 실수가 드러나고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28년 총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 야당원으로서 내가 더 오히려 당선에 유력하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지역구가 영남 지역구가 국민의힘 108명 중에 영남 예. 비중이 65%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류인데 이분들은 내가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당 공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류 당의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이 소선거구제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예. 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계엄 탄핵 소추 국면에서 본인이 한 말들 다 박제해가지고 각인돼서 잊지 않도록. 예.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요. 의총장. 카카오톡방에 썼다가 지웠다 이런 그런 이야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 사람들도 단체방 카카오는 아니고. 예. 그냥 익명과 의총이라는 제한된 비공개 회의에서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뭐 시사인이나 다른 언론사들 나와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숨지 마시고. 저도 기록을 이제 남겨라. 예.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서 방송 뭐 진행도 하고 CP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국민의힘의 주요 스피커가 누구였냐? 이준석 천하람이었어요. 이준석 천하람 왜 이렇게 되냐? 당시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방송에 못 나와요. 그렇죠. 섭외가 본인이- 쉽지가 않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본인이 사실상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으니 와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가서 안에서는 숨어서 막 친윤 뭐 이렇게 하지만 나와서 방송에 대고 떳떳하게 얘기하기는 스스로도 아는 거죠. 부끄럽다. 논리도 부족하고. 예. 예. 그래서 못 나와요. 그러면 친윤 친한 갈등에서도 친윤인 분들 거의 못 나와요 방송에. 섭외가 어렵죠. 섭외가 잘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지호, 김종혁, 다 뭐 예를 들어 윤희석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친한 쪽 사람들이 그래도 본인들은 좀 논리가 있어요. 일반적 상식이.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윤분들은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는 방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왔고 장해찬 씨. 아, 근데 사실 거기 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앞에 수식어가 붙을 뻔했는데 잠깐 그 뺀이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해찬 씨가 그나마 나와서 좀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윤인데 또 완전 친윤도 아니에요. 중간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정도 스탠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찐윤을 이제 섭외하기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막소리를 듣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그만큼 거네요. 스스로 부끄러운 얘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예, 저희가 이제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된 말을 장 소장님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요? 별로 이렇게 박 실장 얘기하시는 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셔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랬구나.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예. 한동훈 내려놓겠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는 일이 잘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요거에서는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다른 일을 가는 건데 이건 내려놓은 게 아니죠. 이거는 쫓겨난 내려놓음 거다. 당한 것이다. 쫓겨난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상황 인식이 과연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는 뭐가 하냐면 뭐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장동혁, 누구지? 진종호 이런 사람들이 날 배신한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친한 의원들, 친한 최고위원들, 나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됐던 사람들이 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최고위원 그만둬가지고 나 당대표 그만두게 만드냐. 나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뭐였을까. 그걸 반성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돼야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비상겸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왜 날 쫓아내려고 그럽니까? 막 이런 인식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중간에 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실망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신뢰해요?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 한동훈 대표의 잘못이라니까? 윤석열 잘못도 아니고 뭐 친윤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줬구나. 그렇게 좀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려놓겠다. 이 단어를 선택한 한동훈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손봐준지는 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아, 저 워딩을 그래서 본인이 뭐- 쓴 게 아닌가요? 누가 뭐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고에 대해서. 원래 평상시엔 남의 도움 별로 안 받고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원고는 좀 이렇게 손을 누가 좀 봐준 모양인데 좀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가족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았어요? 누가 도와줬나요? 메시지에서는 응? 가족분들이 도와줬어요? 아니야? 있어요? 네. 원래 가족은 가족분들이 아니라고. 정치에 많이 도움을 어.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나 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어렵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당대표직을 하면서 한동훈 개 세력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예요? 국민적인 지지도 없고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별로 없어. 뭘 가지고 정치?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저희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인 안에서는 팬덤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인이 되는데 지도자가 되는데 요인 중에 하나가 매니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7분의 1이에요. 나머지 6개가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저는 한 7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그런 운이 다 있더라도 이 운이 없으면 운. 아. 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운이 한동훈에게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인 자산은 다 까먹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딱 1년 된 이제 정치 데뷔한 지 1년 되어 가는데 예, 새해부터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 이 자리에서 딱 얘기했잖아요. 예. 전당대회 때 하지 마라. 예, 당신은 트리플스테이가라고 하셨죠. 그 정도 내공이 안 된다. 제가 딱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나오는 이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는 이유, 본인은 잘할 줄 알거든.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담정이에요. 예.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모든 시험을 다 봤거든. 근데 그거는 수학 같은 거지 인간계는 엄청 복잡해가지고 수학 문제처럼 풀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수학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못하는데 엘리트들은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왜? 나니까.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분은 경륜과 내공이 없어서 이거 절대 해결 못한다. 근데 나와서 본인은 잘할 거라고 하고 나오는데 안 됐지요. 비대위원장 때도 안 된 거 당대표 때 할 수 있을까? 물론 차이는 있죠. 당심에서 선출됐다는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이른바 윤환 갈등을 해결 못하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보면 뭐 대선에 또 나올 것 같은 분위기고 네. 본인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보다 시련을 겪어야 돼요. 어떤 시련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아프긴 한데 이분은 바로바로 나오니까 바로바로 나오니까 성숙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파서 한참 뒤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야 예. 사실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처럼 툭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복잡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픔이 있어야 예. 이거를 좀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놓쳤죠. 12월 3일 때 비상겸은 반헌법적 위헌 위법이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좋았고 네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탄핵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그랬어요. 뭔 개소리냐. 반헌법적인 저기 오늘 DOG가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개들에게는 사과를. 예.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비상겸을 선포했는데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이분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게 증명됐는데 사실상 증명됐는데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그럼 어떡해.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경륜과 내공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도 지지자들에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예. 그런 걸 봐서는 또 대선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도전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경륜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분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도 대통령
깸감이 현재 아닙니다. 근데 왜 메시지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근데 메시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모범생으로 까칠한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툭 치면 여기에 대한 답은 수학공처럼 탁 나와. 근데 정치 지도자는 이걸 관철해야 되거든요. 그 내공과 경륜이 없는 거예요. 네. 철학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관철을 못하는 예. 거예요. 말만 해요. 좋은 숙성의 말.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소 3년은 해야죠. 3년. 예전에 2년 했는데 예. 안 될 것 같아요. 3년은 아.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병 걸리면은요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죽고 정치권에서 숙성 기간 거치면은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안 돼. 무조건 다시 자꾸 나올 이제 것이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실장님하고 저랑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국민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고 본인이 따르는 의원들이 새가 많으면 그냥 숨어 있다 나와도 돼요. 근데 지금 그 두 개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는 한 번 맡겨봤는데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잊혀져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3년 쉬면은요 그냥 30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얼씬도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금세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될 그쪽 바닥에 것이다.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예. 누가 있을까 하고 다 찾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걸로는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희생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없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제가 쭉 보면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사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메시지 자체는 좋으니까 저 사람 괜찮네. 그래서 사실 팬덤도 만들어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한 거죠. 사실 비대위원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딱 1년이거든요. 열흘 정도 빠지는 1년인데 예. 거기다 유력 대선 주자였어요. 본인이 권력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물론 그 위에 윤 대통령 제정신이 아닌 윤 대통령이 있었다 치더라도 본인은 충분히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대선 주자를 꿈꾸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자기 세력도 못 만들었어요. 왜? 성격이 안 좋거든. 이건 좀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네.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주변에 사람이 없지. 예. 원래 사람이란 게 이성보다는 감성의 동물이어서 끌어안을 줄 알아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말 하나 해도 싸가지 없게 하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사람들 주장이에요. 네. 전원에 따르면 예. 싸가지 없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없죠. 김태흠 도지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화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좀 지적했던 게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근데 기억이 이제 나긴 그게 안 합니다만은. 고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거 지적받았는데 안 고쳐졌고 당대표 시절에도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 스타일이에요. 그게 본능처럼 남아있어서 좀 쉬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스타일이 안 고쳐진다. 정치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것은 맞았는데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서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변진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노래도 하나 해? 아니 하지만 노래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모든 걸 시스타처럼 나 혼자 밥을 오늘 먹고 다양한 가수들이 나오네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뭐 영화 보고 뭐 나 혼자 한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통보하고 그래서 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측근들이 중요한 결정들 아니 왜 자꾸 지 혼자 생각하면서 결정해. 우리랑 상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누적 돼가지고 한동훈 계가 와해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스타일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되게 보안 의식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 그러니까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일정이라든지 연락- 메시지는 예. 당에서도 몰라. 당의 보좌진들이 일정을 몰라. 당대표 일정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때도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당대표에서도 똑같이 그런 거야. 보통 당에서 메시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대표가 좀 수정해서 딱 공식적으로 당에서 또 수정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딱 갖다 주면 최고위원회 때 얘기해야 되는데 뭔 메시지라는지 몰라.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메시지를 몰라요. 참모들. 왜? 못 믿어. 왜? 대통령실로 정보가 셀까 봐. 그런 보안의식 때문에 예. 지금 고립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양 날개가 없고 또 본인 스타일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참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차기 주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메시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뭐 뜻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면은 그냥 100점 배패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그냥 보수가 이거는 후보를 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여권의 단일 후보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나간다면은
분명히 이제 대선 치를 때쯤이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 뭐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에 내란죄 관련해서 100% 기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죄 옹호정당 딱 프레임에 걸리면은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이고, 그냥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고 범여권 단일 후보 형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될수 아주 있고. 드물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어제 냈던데 그게 다 그런 초석인가요? 이준석도 좀 호석이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가볍게 이번에 처신했다. 아, 그러니까 가벼운 처신이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이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외신에다가 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도 막 뭐 얘기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 약 올리듯이 그래 이제 또 당대표 끝났지? 아이 고생했어. 뭐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거 하느라 고생했어. 이런 식은 아,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위로 약 아니라 올리는 거였어요? 조롱이에요. 조롱. 아, 약 올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대선 본인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게감을 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가벼운 건 좋지 않아요. 이제. 네, 범여권 후보 단일화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겠죠. 오. 당연히 있고, 서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기회 안 놓치려고. 어. 가능성은 물론 낮죠. 낮지만 예를 들어 10%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일단 저도 이제 동의해요. 그분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안 내는 게 맞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겠죠. 아,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 자체가 귀책 사유로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도 그거 이제 되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예.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계엄을 일으킨 민주주의의 테러를 한 대통령을 일단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걸 못 지킨 정당에서 내면 안 된다는 어떤 당위론인데, 이분들은 내겠죠. 내려고 하니까 낼 건데, 여러 명이 이제 뭐 오세훈 시장 나올 거고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오고 싶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근데 결국은 저도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해볼 수 있는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나중에 뭐 단일화든지 지금 한 두어 달 지나면 완전 대선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 거기에 대한 얘기들로 막 예.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관심을 끌어보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중재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게 방정식이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오래 못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누가 유력한가요? 나경원 뭐 권영세 얘기를 많이 하던데, 김무성 전 원내대표 이름도 그 나오던데요. 중진들이 상당히 좀 뭐 비토가 많은 것 같고, 아, 중진들이 오히려 비토를 해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또 무대가 오면은 자기들 불편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수준에 살려고 하는데 그만한 역량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도 오래 못 갈 것 같고, 대선과 되든. 탄핵 국면을 노련하게 정치적으로 줄타기도 하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정치력이 그분들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공백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중간에 또 원내대표 바뀔 체제로? 수 있겠지 뭐. 오. 이번에 그냥 누가 뭐 본인들이 하겠다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면은 다른 또 대안을 찾아보겠죠. 그나마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율할 분은 김무성 전 대표가 거의 유일한 리더십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진들이 김무성이 오면 저희가 그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싫죠. 이 와중에도 그런 계산을 또 하고 있는 네, 거군요. 이분들은 자기만 사는 게 아. 최고니까. 그래서 저는 뭐 탄핵을 일단 막았던 중진들 중에 한 명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대선 후보도 내서 예를 홍준표 시장 대선 후보로 내요. 그래서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나경원이 오면 자기랑 호흡이 맞을까?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웃어요? 내 말이 웃겨요? 아니요, 박성재 시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그냥 나와서 망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저는 건전한 보수가 나와야
민주당이나 예를 들어 진보도 보다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사실 민주당도 못하는 게 많은데 저쪽이 워낙 깽판 쳐버리니까 여기도 괜찮게 보인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 건강한 보수가 좀 만들어지길 바라는 네, 마음도 있는 사실 거예요. 좀 진지한 평론을 하기 힘들 정도의 국면이라고 하는 게 또 동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날것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웃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중진들은 생각이 다른데 예, 동상이몽이네요. 김기현 전 대표는 자기가 점지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누굴 점지했는데요? 나경원 대표를 점지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 그렇게 또 김나연대인가요? 네. 김기현 대표가 제일 김무성 대표 오는 거를 대단히 반대하고 막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냥 그 오면은 똑같이. 그냥 뭐 근데 사실 불편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해봤잖아요. 근데 불편하고 그냥 그런 거죠. 막 오. 김기현 대표의 속마음은 나한테 비대위원장 하라고 안 하나? 왜 안 하지?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경원 세워놓고 얼마 못 가면 그래도 해봤던 김기현 해봐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그분도 꿈을 깨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여전히 이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고 그래, 각자 제가 도생하려고 그랬어요. 하는 그 모습이네요. 그냥 예. 김종인 가냐 데려다 써. 답은 김종인이다. 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다시금 사고 처리해가지고 등판할 수도 데려다 있다. 써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생각이 있나요? 그분은 이제 상고 처리하고 그러면 또 와서 하세요. 또. 오. 내가 한 번 더 속는다고 봐요. 막 이러면서. 아, 그러면 명태균 수사가 만약에 돌아가게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보고서를 한 10차례 받았다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대선 후보도 아니고 뭐 주위에 여러 사람들한테 뭐 보고서 받고 도움 받고 뭐 그게 저는 뭐 크게 책잘필 일은 아닌데 그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세게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인을 하고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만약 돈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뭐 위험스러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리더십이 있는 분은 김종인, 김무성 정도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거는 바로 사실상 이준석 의원과의 뭐 단일화 나중에 그리고 주도권을 그쪽으로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중진들이 더 안 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 김무성보다 훨씬 안 받겠죠. 근데 지금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국민의힘이 아직 아직도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다. 네, 배가 이번에 부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무효 기권 포함하면 96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 108명 중에.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당으로서 존속하는 게 맞나. 형식적으로라도 사실은 당이 있으면 계속 그 전통을 가지고 예. 이건 전통이 나쁜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반적인 국민 상식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를 떠나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되게 적지만 차라리 신당을 누군가 만들어서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깃발 들고 당신들 예. 그냥 저기서 배지 갖고 세비나 받아먹고 계세요. 이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이상한 분 대선주자로 뽑아가지고 그냥 쪼그라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 비대위원장이 오면 몇 명은 속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창당하기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의총장에서 다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 이런 발언했던 사람 물병을 던졌다라고 하는 사람 응? 그리고 막 뭐 지금 의총장이니까 당대표는 나가라 이렇게 참 조롱하고 폄하했던 이런 사람들 한 10명 정도만 국민의힘에서 빼내도 제명시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건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 신당 창당보다는 누군가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들을 좀 속아내는 상징적으로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50명 속간애들. 아니야. 10명이면 돼. 10명 돼요? 네.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50명이면 사실상 분당 아닙니까? 예. 일단 속간내면 예. 예. 이렇게 기강을 잡아서 이제 보수가 좀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근데 해주고 하나만 더 계시는데요. 말씀드리면 만약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예. 아마
정당 해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근데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정권이 하지만 바뀌면 예. 그렇게 딱 올가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몇 명 정도는 딱 내란 동조 방조로 딱 그냥 코를 걸어놓고 법적 조치를 딱 취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전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태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거로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유엔정당 해산으로 자꾸 가면 앞으로 법이 너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지난번에 통진당이 해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좋은 전례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소리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 실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건 또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뭐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장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제 가장 명확한 게 팩트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잖아요. 요게 하나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면 예.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이런 국정농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러고 있지. 막 그런 김건희 특검법 나와서 무슨 장관과 뭐하고 무슨 뭘 국정을 어떻게 사실 주물떡주물떡하게 다 나오면 못 버텨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거는 더 와닿거든요. 뭐 이 정도였어? 이런 일이 저는 분명히 2달 내에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어려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아직 아니, 시작도 출발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바닥이 아니라고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야. 개별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여론의 압박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제발 어떤 면에서 좀 정신을 차리라고 좀 세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음 대선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한 전제로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안에는 내년 안에는 있겠죠. 저는 이제 가을로 보고 있는데 박 실장님은 뭐 6월 이전, 뭐 봄, 4월 18일 전에 있고 네, 6월 중순 때 6월 초순쯤에 대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을쯤. 4월 18일 기준이 이제 문영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180일을 전 더 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 워낙 이제 본인 스스로 할 말이 많아서 재판장이나 다른 검사들이 말 못하게 본인이 다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180일 동안 말할 수 있을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술김에 할 수 댓글창에는 있어요. 술김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랑 외교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180일 질질 침대 변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소한 좀 선거법 관련된 2심 판결은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선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건진법사가 구속당했잖아요. 검찰이 이제서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원래 알고 있던. 나빠요. 이 사람들 그냥 바로 그냥 이러니까 막 뭐 윤석열 대통령 조사한다 그러고 건진 체포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없어져야 할 상징적인 장면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건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거나 통화나 문자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더 나올 것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는. 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그냥 시작이에요, 이제 예언이 시작.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특히 여사랑은 여사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그래서 구속됐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정말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2월 1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운전석이 앉고요. 그리고 동반석에는 박관천 전 행정관이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